맞습니다. 비만은 코골이, 특히 무호흡증에 굉장히 유명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 중심성 비만이라고 하죠. 그 복부 비만은 목둘레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목둘레가 40cm 이상이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면 우리가 목 주변에도 지방이 붙고, 그런 지방 때문에 기도가, 상기도가 눌리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목 주변 지방, 바깥 지방뿐만 아니라 안쪽에 인두나 아니면 혀 이런 데도 지방이 끼기 때문에 살이 찌면 기도가 좁아집니다. 기도가 좁아지면 공기가 좁은 곳을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그 살들이 진동하면서 나는 소리가 코골이입니다. 코골이만 있다면 옆 사람은 좀 시끄러워도 큰 내 몸에 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코골이는 무호흡증이 또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무호흡증이 있다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무호흡증은 내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살이 찌신 분들은 아까 기도도 좁지만 몸통에도 지방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똑같이 숨을 쉬려고 하면 이제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활량도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무호흡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만하신 분들이 조금 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 700명 정도 되는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을 한 4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우리 무호흡 저흡 지수라고 하는 그 무호흡의 지표가 체중이 10% 찌신 분들은 36% 정도 높게 나타났고, 체중이 10% 빠지신 분들은 무호흡 저흡 지수가 2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무호흡증과 비만은 연관도가 높습니다. 비만하신 분들은 환기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환기 증후군이라는 거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걸 못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고, 저항기 증후군을 진단할 때는 BMI가 30이 넘고 중에 이산화탄소 동맥혈 분압이 45mmHg 이상이 되는 분들,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높게 유지되는 분들 중에 이제 야간에 수면 호흡 장애나 다른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렙틴은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 호흡 중추에 작용을 해서 환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살이 찌신 분들은 지방세포가 많고 렙틴 분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든지 많으면 거기에 둔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은 렙틴이 너무 많아서 렙틴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럼 환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또 거기에 반응해서 호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도 못하기 때문에 무호흡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비만은 코골이 무호흡증의 위험 인자이고, 또 거꾸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있어도 비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경우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 그렐린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고 질이 떨어진 경우에는 식욕이 왕성해지고, 이게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만으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수면 중에 각성이 자꾸 동반이 되면서 잠이 끊어지게 되고요.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의 활성이 올라가서 카테코라민 계열의, 그게 혈압과 맥박을 주관하는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분비가 늘어나면서 당뇨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제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살을 빼면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좁아졌던 기도가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넓어지면 저항이 줄고 공기가 흐름이 원활해지니까 코골이도 줄게 됩니다. 폐활량도 다시 좋아지고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순환 계통도 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무호흡의 중등도도 줄어들고 코골이 빈도도 줄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